저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가 어느 기관에서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남성 상담사셨는데 당시에 제가 매우 힘들었던 시기라서 상담자분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 후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그 상담사분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본인과 만나보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하자 매일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며 저를 괴롭혔는데요. 전화와 메시지를 차단하자 이제는 저의 SNS를 드나들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매우 불안한데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분께서 뭔가 계속해서 전화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접촉을 시도를 하고 깊게야 차단하니까 SNS까지 이게 참 인적사항을 알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하게 됐는데 이런 일 때문에 더 힘들게 돼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의 상황이 뭔가 나 스토킹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기분을 느끼실 법한데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에 통과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올해 9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여기서 스토킹이라는 건 5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예, 첫 네. 번째고요. 두 번째, 주거지나 직장에서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같이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상대방한테 계속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물을 주는 거, 물건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거지 등의 이런 물건 등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5가지의 처벌되는 규정으로 됩니다. 이 5가지 유형에 해당된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올해 9월 달부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아직은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지만 9월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됐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께서 뭔가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상담을 받았던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것을 털어놓았겠습니까? 뭔가 내 인적사항도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변의 위협까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담자분께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상담자께서는 총 이번 경우에 4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으니까 기관장한테 연락을 해보셔갖고 나 이런 그렇죠. 피해를 당했다라고 전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접근금지 가처분이 접근하지 말라,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오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나한테 문자나 전원을 통해서 접근하지 마라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 불안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낼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으로 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담을 위해서 자신의 핸드폰을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사가 그 목적 외에, 상담 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는 거는 그 수집 목적 외에, 용도 목적 외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수능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응시생의 수험표와 응시 원서를 비교해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 수능생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사안에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감독관을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실 법 위반 사항의 여지가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상담자분께서는 이런 행위 하나가 어디에 해당될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뭔가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앞서서도 살짝 해주셨지만 이 상담을 내가 받은 상담사, 이 사람은 정말 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그 상담자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예, 남자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어, 회사 내에서 공기관 내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정직 등의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정직도 할 수 있고 정직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했다는 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점, 이런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상담자분 굉장히 좀 공포심이 드실 만한 지금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데 사용한다 내지는 뭔가 나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자꾸 보내고 있다라고 그 공공기관에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 상담하시는 분께서 그렇다면 그 기관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